습니다. 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거 올해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복이 엄청 필요한 해잖아요. 예? 아유, 그 대선 후보들만 복이 필요하죠, 뭐. 왜 우 대표님도 복 많이 필요하죠. 감사합니다. 아유, 네. 우 대표님 매력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예. 아니 근데요. 지금 연립정부 협상 시작하자 국민의당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 국민의당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저 1위잖아요. 문재인 전 대표가. 모르죠. 또 안희정 후보가 또 엎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긴 있지만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인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정 후보 때문은 아니고요. 예. 이제 원내대표 하면서 해보니까. 예. 이 사당 체제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치자는 게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사당 체제로 가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또 불행해질 것 같아요. 어차피 개헌이 좀 안 되니까. 예. 그러면 누가 해도 여소야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통령이 돼서 누구든 하려고 그러면 이제 법도 바꾸고 국회가 협조해줘야 되는데. 예. 누가 해도 여소야대인 이런 시스템이 누가 함부로 좌지우지 못하는 통쾌한 맛은 있지만 국정 운영은 아주 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야당, 특히 이제 야당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당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연합을 해야 그러면 정권 교체가 확실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대통령이 좀 힘있게 개혁을 추진하려고 해도 의석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DJP 연대 예전에 있을 때 보면 네네. 왜 특정 장관은 예를 들면 자민련 몫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땐 절반 나눴습니다. 그죠? 네네. 그런 식의 구상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 대표님. 저는 사실은 이제 원래 국민의당은 저희 당 안에서 분화됐기 때문에 그때 우리 당 안에 이제 소위 말하면 친노나 친문 이제 소위 주도권 때문에 실망에 당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과 이념은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패권주의라든가 그런 어떤 특정한 계파가 좌지우지하는 것을 해결할 테니까 같이 하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한 거고요. 서로 감정상에도 과거를 좀 서로 극복하는 그런 노력을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요,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왜 국민의당 만들 때 민주당 탈당했다가 국민의당 들어가셨던 분들 다시 이제 복당 신청하는 분들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당원 당규 그런 거 1년 미만이면 안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사면 복당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연정 제한까지 나오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우리를 완전히 말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네, 말려 죽이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거는? 그럼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때 국민의당 형님들 탈당할 때도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 이 당에 친노만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진짜 호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정략적인 목표보다는 두 가지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치자는 거 하나고 정권 교체에 힘을 합치면 그만큼의 예를 들면 정권에 기한만큼의 어떤 그런 공동의 그런 노력, 공동의 말하자면 역할을 같이 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저는 그때도 당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있는 형님들도 제 진정성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근데 국민의당은 빅텐트 만들려고 열심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이제 박림원 씨가 불출마하면서 이제 텐트들은 이제 다 캠핑촌이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 안희정 지사가 아니라 손학규 전 대표하고 정운찬 총리하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이분들은 그래도 아직 캠핑장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이제 그래봐야 텐트가 큰 텐트는 아니잖아요. 원래 같은 편들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데 빅텐트는 아니죠. 왜냐면 빅텐트라는 거는 여야를 넘나드는 큰 틀에 정기 개편이 있을 때
그런 거 우리가 빅텐트라고 하는데, 예.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국민의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뭉치는 거, 그건 이제 군소 후보들이 뭉치는 거는 빅텐트라고 하지 않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게 이번에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인 무슨 영향을 주는 그런 연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반기문 후보가 접으면서 빅텐트는 사라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문재인 전 대표 독주 체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렇게 말하자면 옛날 노무현 대통령처럼 예. 극적인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제가 솔직히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쭤볼게요. 그게 네. 저는 당 구조상 그게 네.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 온라인 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많죠. 온라인 당원들. 그분들은 대부분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저는 꼭 그렇게 안 보는데요. 그렇게 안 보세요? 그 온라인 당원들이 예. 물론 이제 아주 근데 그분들이 원래 선천적 친문은 아니었거든요. 네, 왜냐면 2002년 친노 시절부터 보면 예.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일부 그런 분이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안희정 후보를 특별히 비토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당의 결정을 일부 그런 네티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요. 예. 지금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게임이 재밌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네. 문재인 전 대표가 두 번씩이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영남과 호남에서 지지를 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영남과 호남에서 지지받은 최초의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닌가요?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은 영남에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80-90% 지지하셨는데 예. 그때 90%가 노무현 넘었어요, 대통령은 부산에서도 30% 이상 못 받았거든요. 예. 근데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는 사실 40%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도 높다. 2012년도에도 예. 영남과 호남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으셨는데 저는 그때 우리가 그 대선에 진 게 충청 강원에서 졌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영호남 얘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네, 그러세요? 네. 충청 강원도에서도 지지받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는 도움이 되실 텐데 여전히 그 영호남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반 전 총장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이 반 전 총장이 이게 그만두시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기성 정치인들 각성해야 되고 국민만 고생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반기문 총장을 도끼로 약속했던 정치인들이 이제 그 결단을 못해서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서로 힘을 줘야 이게 서로 이제 말하자면 고민이 되는 건데 반기문 후보께서 들어오셔서 사실은 오히려 지지율을 깎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분은 이게 정치냐 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반기문 후보를 도우려고 했던 정치인들은 이것밖에 안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정치인들의 문제보다는 반기문 총장님을 주시했던 국민들의 이탈이 결국 다른 정치인들을 합류가 하는데 이제 장애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죠. 사실은 정치를 너무 쉽게 보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남경필 지사한테도 한번 여쭤본 건데 이게 탄핵 있잖아요. 그게 인용이 되던 각하가 되던 탄핵 결정이 이번 대선 판도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제 경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각이든 인용이든 좀 조속히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모르시지만 제가 원내대표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탄핵이 되니까 사실 나라가 좀 스톱돼 있습니다. 그 부처별로 움직이지 원래 않죠. 연초가 되면은 1년 계획을 막 발표하는데 지금 어느 부처도 1년 계획을 발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힘들고 나라가 힘들면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탄핵 결정을 조속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 탄핵 결정 내려지는 것이 정파별로 무슨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피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 지금 그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의 순항을 위해서는 정치 일정이 예정돼야 예. 거기에 따라서 경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땐 좀 빨리 결정해서 빨리 좀 그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예. 그런 시스템이 작동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탄핵이 인용이 되든 각하가 되든 그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들의 이 지금 샤이 보수, 조용한 보수, 네. 숨어 있는 보수들이 다 이거 막 그냥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얘기인데. 아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예. 이제 재밌는 거는 불만이 있으셔도 바로 대통령 선거가 되기 때문에 예. 그거를 민주적인 제도의 틀 안에서 말하자면 거리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자기가 지지하는 보수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민주 절차가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일시적인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바로 그 다음 대통령 후보의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운동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행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는 자유니까요. 네, 그렇죠. 뭐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과도기적으로 이 나라를 책임지는 최고의 입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하는 칭찬은 즐기면서, 나라를 좀 이렇게 지탱하는 예. 관리자 역할은 하시는 게, 한교안 총리한테 어울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정진석 의원도 말씀했지만, 본인이 대행인데 대행을 때려치워서 또 다른 대행을 임명하고 나온다는 게 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어색한 정도 아니라 4개의 타이틀이 붙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좀 예.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그 보수에서 저 사람도 괜찮다 이렇게 벌어지는 예. 것을 참 예. 자랑스럽게 하시면서 그러나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 대통령 선거까지는 좀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알겠습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